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30분가량 조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던 어제 또 한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재수 전 부시장 금융감독원 국장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감찰 무마 의혹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고발이 됐기 때문인데 상관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검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도움 말씀 듣고자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남 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 유재수 두 사람의 같은 날 동시 출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라고는 좀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고발이 사실은 올해 2월에 고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벌써 한 8개월 정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국 교수가 이 검찰에 출석하니까 그때 이제 맞춰서 지금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기를 좀 조율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음, 들고요. 예, 유재수 당시 이제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그 부분과 관련된 감찰이 진행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것을 감찰을 뭐 멈췄다. 예, 그리고 뭐 비첩보를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약해서 이제 뭐 안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 감찰 중단 지시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 이제 듭니다.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 좀 차근히 밟아보죠.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파트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연관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 검찰이 3개월 동안 굉장히 무리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네, 이 검찰의 수사가 정당화되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결국 조국 교수에 대한 어떤 혐의가 나왔을 때 음흠, 검찰의 지금 과도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하는 할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수사가 네,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국 교수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음흠,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 뭐 뇌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혐의 입증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 자체가 음흠, 조국 교수를 직접 겨냥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다른 지금 유죄수 건 이것을 네. 또 함께 수사를 해서 혐의가 되는지 찾아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그러면 듭니다. 정리를 하면 첫째, 그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그 흔히 이야기하는 별건 수사다. 조국을 털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데 별게 없어서 이 별건을 끌어와서 지금 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 혐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압수수색을 하면은 이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고발 들어오고 나서 지금 8개월 동안 아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갑작스럽게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지자 음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기가 이런 미묘한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음흠. 이것도 역시나 조국 교수를 겨냥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별건 수사라고 만약에 본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과 조국 전 장관과의 상관성을 제외한 다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수사에서 별로 찾아낸 게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WFM을 뭐 좀 싸게 샀다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이 뇌물 아니냐, 그 네, 네. 다음에 장학금 지급한 것도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유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뇌물죄 입증하려면 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음흠. 되게 뇌물과 관련되어서 대가성과 관련되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대가성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뇌물죄를 형성하는 이 구성 요건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돼서 네.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게 이제 만약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네. 만약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 내용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이 실제로 밝혀졌어요. 사실인 걸로.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이제 검찰이 혐의를 보고 있는 거는 직권 남용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해서 그 중단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음흠.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비첩보를 받았는데 그 비첩보 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여러 가지 감찰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전원이나 말에 의해서 이런 첩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정보로 해서 이게 단순한 개인 비위 정도가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 정도가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서 뇌물과 관련된 그런 혐의가 구체적인 근거, 이씨 첩보가 올라왔는데 뚜렷한 근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중단을 지시하고 덮어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올라왔던 비첩보 사실 자체가 근거가 좀 빈약하고 음흠. 비난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냥 누군가의 전원이다라는 식으로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중단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비위의 내용 그리고 그 근거 그리고 왜 중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그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어떤 그 처리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또 그러니까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거로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길어지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혐의 질문 뭐 피의 사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어떤 거는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다른 어떤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만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면 네.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지만 음흠. 전체 모든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렇게까지 수사가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한 차례 지금 더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그게 맞나 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속도에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사실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흠. 그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 보면 WFM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았던 장학금, 네. 그리고 인턴 증명서 발급 이런 정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한 7시간, 9시간 반 정도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음.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은 진술 거부권만 행사한 거면 네. 검찰이 준비한 질문은 다 질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음흠. 그래서 한 차례 더 부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죄수 건을 부르겠다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저는 그 조국 교수님에 대한 그 수사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게 네. 그 특감 반원에게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게 그냥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음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건 특감 반장 그런 예.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예.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실은 중간에 전달한 그 중간 관리자의 수사가 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심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영장을 치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영장을 치려면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또는 혐의가 굉장히 상당히 좀 중대하다 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만으로는 예. 검찰이 생각하는 뇌물죄 혐의 성립 자체가 좀 상당히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음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5천만 원 ATM으로 입금시킨 거. 그거 이제 네네. 그거 보낼 때 이제
주식을 구매하려는 거 알았냐 몰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게 불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록으로 남는 그것도 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사는 부인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ATM 기록 남겨서 그것도 청와대 바로 인근 그곳에서 익힐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혐의 입증이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면 영장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령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가지 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리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사실 좀 확인이 돼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정황만 종합을 해서 그러니까 잠깐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